안녕하세요. 네, 제철음식학교에서 두부 요리를 잘 가르치고 있는 고은정입니다. 저는 정말 두부를 좋아하는 한살 김영찬입니다. 이것도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당연히 두부가 메인이고, 네. 제가 어렸을 적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멸치는 없기 때문에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이맘때쯤이면 농사일이 너무 바쁠 때잖아요. 네네. 네, 무슨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4월은 농사일이 너무 바빠서 부직갱이의 힘도 빌려야 된다. 맞아요. 이런 그런 말이 얘기도 있을 있었죠. 정도거든요. 근데 이때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땀을 많이 흘리니까 영양 섭취가 그쵸. 되게 필요한데 단백질 같은 게 잘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부를 네. 꼭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 종자 콩을 남겨놓고 또 봄에 이렇게 이제 힘들게 일할 때 해먹을 두부를 위해서 콩을 남겨놓으셨어요. 두부를 만들어서 먹었죠? 그때는 그렇죠. 많이 때문에. 네네. 네. 오늘은 우리의 만능 육수를 이용해서 얘가 있으면 참 별거를 다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오늘 만든 건 뭔가요? 네, 이걸 이용해서 지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자르십니까? 네, 두부를 돌려보겠습니다. 이러려고 그랬는데. 제가 잘릴 것 같네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따가 맛있게 잘 드시면 제가 네. 그래서 만능 육수. 만능 육수를 한 2컵 정도 넣고요. 네. 그리고 정말 요건 만능 육수인 것 같아요. 만능. 맞아요. 네. 김치할 때도 넣고. 너무너무 네네. 여러 군데. 여기에 이제 간을 간장으로 해요. 우리 간장. 그래서 간장을 넣어요. 선생님이 직접 담으신. 네. 누구나 쉽게 담을 수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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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간장. 간장을 넣고요. 네. 그다음에 기본이 두부는 들기름입니다. 들기름. 들기름 듬뿍. 그러면 두부가 훨씬 더 고소하고 부드러워지죠. 저희 두부를 구울 때도 들기름하고 같이. 맞아요. 네. 그리고 마늘 듬뿍. 저는 이 마늘이 나중에 국물하고 해서 밥을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고춧가루. 네, 이렇게 해서 넣고 얘를 끓이죠. 네. 이게 이제 이 조림의 기본 국물, 베이스 국물이죠. 그리고 새우젓하고 파는 나중에 올리기로 하고요. 끓을 때 넣어도 되지만 지금부터 넣으셔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부는 선생님 어떤 도톰하게 정도 썰어서 요즘 뭐 이렇게 되게 무른 두부도 있고 단단한 두부도 찌개용 있고, 두부라고 나오죠. 두부. 네. 부침용이 아니라 찌개용 두부. 네. 근데 부침용을 쓰게 되면 또 그 나름대로 부드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 부드러운 두부보다는 약간 단단한 두부 쪽이 그렇죠. 찌개를 이제 하게 되니까 단단한 두부를 쓰셔도 되고 그럼 부침용이 좀 더 단단하고 이렇게 찌개용으로는 더 부드러운 두부인데 이거를 뭐 더 부드러운 두부를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얘는 찌개용이고 취향에 따라서 부침용으로 써도 괜찮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 레시피에 두부만 순두부를 바꿔도 괜찮다는 거죠. 순두부 그냥 이렇게 약간 얼큰한 순두부 찌개가 되니까 벌써 끓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크게 뭐 안 해도 되니까 얘가 속에까지 있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글바글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얘네로 마지막 간을 하고 파 올리고 그러고 먹으면 됩니다. 금방 할 수 있는 음식이네요, 선생님. 그렇죠. 두부가 있으면 집에 이제 만능 육수는 제가 일주일 정도 먹을 양을 해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있으면 밥 올리고 육수 딱 부어서 두부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빨리 할 수 있는. 두부 나중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몇 개 남겨놨다가 이게 으깨가지고 밥을 비벼 먹어도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마늘을 좀 더 넣어도 괜찮아요. 이 마늘이 여기서 두부하고 같이 간장과 육수의 맛이 배가지고 굉장히 맛있어지거든요. 그래서 파하고 마늘 나중에 남아도,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주재료가 다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소비가 되고 나면 남은 양념들은 잘 안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다 저는 밥 비벼 먹는 것도 좋아합니다. 거기다 뭔가 조금 더해서 양념을 좀 더 영양을 더해도 좋을 것 같아요. 뭘 더할까요? 배가 고파서 뭐든 더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여기다 같은 것도 밑에 양파를 깔아도 괜찮고요. 뭐
되게 좋아요. 이제 얘를 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간을 뭘로 볼까요? 들기름, 마늘, 이걸로 고추. 해야 되겠다. 네. 네. 그래서 뚜껑을 덮어 놓으면 더 빨리 요기가 되겠죠? 마늘을 많이 넣었더니 마늘이 막 올라오네요. 네,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물은 간이 어느 정도 맞아요. 근데 네. 두부가 간을 이제 먹으면 좀 때문에. 심심해질 거기 때문에 나중에 새우젓을 새우젓을. 이제 좀 더 넣으면 되겠죠. 근데 두부는 먹으면 네. 한의학적으로는 뭐 어떤 저게 있을까요? 일단 뭐 콩 자체가 원체 좋은 영양이고 그다음에 좋은 단백질원이고 또 두부 먹으면 속도 좀 편안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특히 이제 어르신들 이제 육류 같은 거 잘 씹지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흰살 생선이나 두부 같은 걸 좀 음식으로 자주 드시기를 권하는 편이고요. 저는 막 두유 같은 거 먹기 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식재료로 두부 좀 다양하게 즐겨 먹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요즘은 왜 두부면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네. 선생님. 그런 거 이렇게 간단하게 뭐 다이어트 하는 분들도 샐러드하고 같이 버무려서 우리 간장으로 해도 좀 맛있더라고요. 샐러드 그쵸. 할 때 그렇게 좀 해서 다양하게 이용하면 저는 콩도 그렇고 두부도 그렇고 뭐 좀 거창하긴 하지만 신이 인간에게 준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두부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부를 발명한 사람에게 늘 감사를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좋아하시는군요. 네, 저희 친정어머니는 90이 넘으셨는데, 그러니까 뭐 생선 같은 거나 네. 이렇게 육류를 조금씩 드시라고 말씀드리긴 하지만 잘 안 먹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네, 네. 분이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가끔 이제 기운이 떨어지시는 걸 느끼실 때가 네, 있나 네. 봐요. 그러면 제가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두부찌개를 하시는 걸 아, 보고 본인 스스로 이걸 드시려고 두부찌개를 하세요. 그래서 한 모 정도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걸 다 드시는 거예요. 든든. 그러고 나면 속이 든든하다. 네. 이제 한동안 되게 네.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뚜껑을 덮고 제가 좀 이제 끓였잖아요. 이제 막 정신없이 끓고 있어요, 얘가. 네. 뚜껑을 열고 조금 더 오래 끓이면 정말 약간 두부 조림 같은 느낌이 되고 얘는 이제 이 정도 되면 찌개와 조림의 중간 정도 되는데 취향껏 이 국물을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국물을 좀 적게 한 컵 정도 네네 그렇죠 잡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을 여기 이 두부 조림 두부찌개 뭐 이런 것들은 새우젓이 잘 맞나요? 네 선생님 이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이제 약간 국물이 들기름이 들어가서 그냥 맑은데 빨간 이게 아니라 뽀뽀하면서 네, 그런 느낌이 나죠. 들기름이 이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금 어때요? 괜찮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아까 강조하신 마늘의 향이 너무 좋죠. 잘 어울리죠. 맛을 살려주네요. 네, 그래서 예 새우젓을 좀 넣을게요. 새우젓을 넣으면 또 이 맛이 완전히 또 달라져요. 또 뒤로 가니까 들기름의 향이 또 확 올라오네요. 예민한 한의사시네요. 네, 좋은 거죠? 네, 네. 욕 아닙니다. 네. 부러워서요. 감각이 살아있는 건 되게 좋은 거잖아요. 네. 자, 이제 새우젓을 넣었을 때 맛이 어떤가 네. 봐주세요. 어때요? 이제 간이 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두부의 맛이 막 기대되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지금 정도에서는 얘를 다 넣어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뭐 너무 짜게 드시는 거를 경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넣고 네 이제 여기다가 대파 섞은 거 이렇게 해서 얹으면 끝이 나고요. 네, 뭐 더 모양을 내고 싶다 이러면 여기에 이제 청양고추나 홍고추, 네, 홍고추 같은 거를 같이 넣으셔도 괜찮고요. 여기에 뭐 다른 이제 봄이면 봄나물들을 같이 얹어도 되고 뭐 여름에는 여름 채소들을 같이 얹어도 되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이제 묵나물 같은 것들 같이 해도 괜찮고 다양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한 가지의 식재료를 더하고 빼고로 해서 더 다양한 맛을 가지는 또 다른 음식으로 우리가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두부를 합니다.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다른 식재료들을 다
네, 받아들여주는 네, 그렇죠. 그런 게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돼지고기, 네. 소고기, 닭고기 네. 괜찮고 해산물 중에 뭐 바지락, 홍합 다 괜찮아서 요거 하나에다가 정말로 수많은 다양한 음식으로 변주를 만들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을 끄고 네, 한번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붉은색 보면 땀 나시는 분이신가요? 그러진 않은데 이 향들이 확 올라오니까 네. 맛도 보고 그러니까 땀이 나기 시작하네요. 네. 국물의 느낌이 참 좋은데요. 국물은 좀 짭조름하고 네, 이제 두부까지 같이 드시면 간이 전체적으로 맞을 거예요. 밥 비빌까요? 아니 선생님 이거 두부를 좀 더 온전히 즐기고 싶다는 맛이 드네요. 두부 간은 괜찮으시죠? 국물하고 네. 같이 이렇게. 솔직히 입맛이 없으시면 두부 자체도 좋은 영양이니까 굳이 밥을 안 먹어도 조금 슴슴하게 해서 네. 이렇게만 먹어도 참 괜찮은- 좋을 것 같고 네. 요 정도 간은 정말 밥을 부르네요. 짜다는 다른 표현 같아요. 뭔가 한 방 먹이고 싶었나 봐요. 맛들이 정말 하나하나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아 좋은데요 선생님. 근데 왜 남기세요? 아유 말을 하려고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아우 죄송해라. 네, 저는 정말 두부를 저도 좋아하지만 환자분들에게도 많이 권하는 편이고, 네. 콩 자체도 좋고 두부도 정말 좋은 영양과 맛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 즐겨 드시기를 권하는 편입니다. 뭐 젊은 분들이라면 막 단백질 음료 뭐 이런 거 먹는 것보다는 좋은 두부 사다가 그 자체로도 전 데워서 그냥 먹어도 좋고 이렇게 두부 조림으로 해서 드시면 아 정말 뭔가 내가 건강해지는 느낌, 맛있는 느낌 그런 거 받으실 수 있을 것 선생님 같습니다. 지금 운동 1시간 하신 분처럼 땀 흘리고 계세요. 아 그러니까요. 운동을 대체해도 될까요 이걸로? 그럴 수는 없겠죠 선생님. 그런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건강의 꼼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운동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두부 한번 딱 사다가 이렇게 조리해서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밥 먹고 또 마지막에는 양념에 또 비벼서까지 네. 즐기시면 네. 정말 맛있는 그리고 건강한 한 끼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신합니다. 네, 선생님 저는 세수를 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네. 잘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